농구에서 바이올레이션과 파울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올레이션, 파울, 반칙이라고도 말하는데요. 바이올레이션은 따로 한국말로 번역하여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표기하였습니다. 사진을 참고해 보면요. 첫 번째 사진, 신호를 위반하고 있죠? 신호를 위반하는 모습입니다. 바이올레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위반이란 뜻을 가집니다. 농구에서 어떤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그것을 땡땡 바이올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그와는 다르게 반칙, 파울은 상대와의 접촉이 있습니다. 접촉사고죠. 접촉사고가 일어났을 땐 어떨까요? 살짝 차가 부딪힐 수도 있지만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서 차이점을 구분해 봅시다. 바이올레이션과 파울의 차이. 사진을 보았다시피 신호 위반과 충돌 사고이다. 이 두 가지의 구분은 내가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했다면 물론 사고의 위험성도 있지만 단순히 위반만 한 경우라면 상대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올레이션은 상대를 위협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칙은 상대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올레이션과 반칙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 다음 상황이 이루어지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선 둘 모두 공격권은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바이올레이션이나 반칙을 범했을 때 심판은 호각을 불어 경기 상황을 중단하고 상대의 공격권이 그 바이올레이션과 반칙을 범한 상대팀에게 넘어가는 것을 수신호로 가리킵니다. 그러면 선수는 상대에게 공을 넘겨주고 수비 형태를 취해야겠죠. 차이점은 바이올레이션은 횟수가 누적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면 계속 공격권이 상대에게 넘어가서 불리하겠지만 횟수는 누적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실수이죠. 그에 반해 반칙은 상대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10번, 20번 반복해서 상대에게 상해를 입히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경기를 운영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횟수가 누적되고 각각 개인 파울과 팀 파울로 기록되어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바이올레이션과 파울의 차이점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횟수가 누적되지 않는 것이 바이올레이션이다. 그냥 단순 위반이기 때문에 횟수는 누적되지 않는다. 횟수가 누적되는 것이 파울이다. 상대 접촉이 없다. 상대 접촉이 있다. 이렇게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고 공격권은 모두 상대에게 넘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통점, 방금 말했듯이 상대에게 공을 준다. 상대에게 공을 주면 되겠습니다. 바이올레이션과 파울의 차이를 보고 있는데요. 바이올레이션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3초, 5초, 8초, 24초, 하프라인, 트래블링. 반칙에는 차징, 하킹, 푸싱, 홀딩, 키킹, 블로킹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오히려 반칙보다도 바이올레이션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반칙은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상대와 접촉하거나 아니면 상대의 플레이를 방해한다. 아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올레이션은 농구 규칙에 의하여 생긴 규칙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은 의도성이 있는 반칙을 할 때도 있는데요. 바이올레이션은 그에 비해서 대부분 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일 뿐입니다. 이제 실수로 하게 되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안 하도록 매 경기 순간마다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아웃 오브 바운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웃 오브 바운즈는 경기가 중단된 상황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그 바운즈, 그 경계선 밖으로 공이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는 심판은 스로인으로 경기를 속행하죠. 그때 농구의 경우 반드시 심판에게 공을 주었다가 그 공을 다시 받아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경기를 할 때는 그 과정을 조금 생략하기도 하는데요. 왜 경기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냐면 수비하는 상대팀이 심판으로부터 공격하는 그 사람에게 공을 건네받는 그런 타이밍을 보고 또 5초 바이올레이션 때문에 심판이 공을 건네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구는 되게 규칙이 세분화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경기에 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웃 오브 바운드 상황을 예시로 들어봅시다. 노란 팀이 공격을 하기 위해서 공격 코트로 넘어왔고 가운데 노란색 선수가 가드인데 이쪽으로 공을 보내다가 이 선수가 놓쳤습니다. 공은 바깥으로 흘러나갔고 바깥으로 흘러나간 상황이 바로 아웃 오브 바운드 상황입니다. 해설자가 보통 캐스터가 아웃 오브 바운즈입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색 팀이 공격권을 갖게 되죠. 그러면 하늘색 팀이 공이 나간 지점에서 스로인을 하면 공격이 하늘색 팀의 공격으로 재개가 되고 하늘색 팀 선수들은 공격 코트로 이동 그리고 몇몇 선수들은 공을 받아주어야겠죠. 이럴 때 이 스로인을 누가 하느냐 가끔 질문을 하는데요. 이 스로인은 여기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혹은 전략적으로 스로인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뭐 포워드나 가드 친구들이 혹은 센터 친구들이 득점을 한다.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겠죠. 패스가 정확한 사람이 또 스로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상황인데요. 경기 중에 라인을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 중에 라인을 밟았다고 가정하면 노란 팀 선수가 라인을 밟으면 심판은 삑 불고 하늘색 팀의 방향, 공격 방향을 손으로 가리킵니다. 그러면 하늘색 팀 누군가가 나와서 마찬가지로 라인을 밟은 그 지점에서 스로인을 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가까운 곳에서 2명 혹은 3명 친구들이 공을 받아주고 그리고 나머지 하늘색 친구들은 공격, 슛을 하기 위한 위치로 이동을 하면 되겠죠. 두 번째, 경기 중 바이올레이션이나 파울을 하면 예를 들어 이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노란 팀이 공격을 하고 있었어요. 노란 팀 선수가 아주 슛을 잘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패스를 이렇게 받아서 슛을 하려고 하는데 패스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때 하늘색 선수가 노란 팀 선수를 밀었어요. 그럼 명백한 파울이죠. 상해를 입힐 수도 있고 접촉이 있었다. 그렇죠? 파울을 하면 심판은 삑 불고 경기 상황을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공격을 하던 중이었지만 노란 팀 선수가 나와서 다시 스로인을 합니다. 노란색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해요. 노란색 팀이 한참 공격 중이었는데 굳이 이걸 끊고 다시 노란색 팀 공격을 다시 시작하게 하느냐. 축구에서는 어드밴테이지 룰이 적용이 되지만
농구는 어드밴티지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농구는 5반칙이 있기 때문에 반칙수를 누적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색 선수의 반칙을 누적시키고 다시 노란 팀에 공격을 주는 것이죠. 이때 노란 팀은 또 유리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예를 들어 24초 공격 제한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구에서는 축구처럼 공을 뒤로 막 돌리면서 점수 차이가 난다고 해서 공격을 하지 않으면 24초가 지났을 경우에 상대팀에게 공을 줍니다. 그게 바로 24초 바이올레이션인데 이 24초를 새로 줍니다. 파울을 해서 노란 팀이 공격을 중단하고 다시 했을 때 24초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10초 정도일 때, 한 5초 정도일 때 하늘색 팀이 파울을 하면 노란색 팀은 여유롭게 공격할 수 있는 24초를 다시 얻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경기 중 바이올레이션이나 파울을 하면 파울을 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드라인 쪽으로 직선으로 연결한 부분에서 상대팀, 바이올레이션, 파울을 한 상대팀의 공격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아주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농구 규칙들을 익혀서 경기에 참여합시다. 안녕!